찍으면 돼요? 사람 별로 없나? 예,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위장 보수가 탑승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개연성 99% 제도인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조작 여론조사를 방치한 상태에서 4.15 총선에서 이겼던 것은 사기이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저쪽, 예. 자, 결심하시고 떨어지세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항복한 항복문서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화운동선언, 대한민국 국군 부장해제와 북한군 남침을 부르는 군사분양합의서, 평양로도 5.1 경기장에서 연설 등 문재인의 집권 전후 모든 언행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은 북한의 대남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사기탄핵,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으로 정권을 찬탈당한 상황에서 치루어진 보궐 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복 김병수와 관련된 드루킹의 여러 인적과 댓글 조작에 의하여 치루어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4.15 총선은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5구 대선, 1.3 지방선거, 4.13 보궐선거, 그리고 4.15 총선은 아마 대한민국을 위한 선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살인 독재자의 대변인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김영삼 좌파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야당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국민 기반, 국가 안보 파괴,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민생 파탄, 외교 고립, 헌정 파괴, 불법, 부정부패, 타락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한패령, 중국패령, 중국 공산당 친중세력 문재인, 국민은 죽어나가도 되는가? 문재인은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 중국인을 의도적으로 입국 방치시키고 있는 문재인을 규탄한다. 양금철 본부장님 나오세요.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1절의 노래를 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구설 및 고국능력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숭훈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다음 성명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중국 공산당과 살인마 김정은의 간첩 괴정권 문재인을 규탄한다. 3.1절 100일 주년인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2월 29일 현재 중국 폐렴 확진자가 하루 새 813명 증가하여 40일 만에 확진자가 총 3,150명, 사망자는 17명이 되었다. 베트남은 2월 29일 인천공항에서 이룩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에 대하여 하노이 착륙을 거부하고 한국인 무비자 입국도 16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왔다. 한국은 세계의 모범 사례라는 자화자찬을 하며 중국 감염원 차단 골든타임을 날리고 확진자 수 세계 2위 중국 폐렴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한국인 입국금지 제한하는 나라가 유엔 회원국 3분의 1이 넘는 71개 국가가 되면서 우한 폐렴 피해국에서 가해국 신세로 역전됐다. 문재인이가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 숨겨진 이유가 그 무엇인가? 우한 폐렴 용어는 쓰지 않으면서 대구 코로나, 대구 경북 강력 봉쇄, 전수조사를 입에 올리는 것은 국민을 절망케 하였다.
중국과 운명 공동체, 중국문과 함께를 강조한 문재인의 주장은 문재인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일러주는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 정보를 3단계로 올린 상황에서 29일 최고 등급인 4단계 경고로 격상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단계 격상된 상황에서 한국 등 확산국에 대한 입국 제한 등 조치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나설 경우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나머지 나라들이 일제히 가세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판단한다. 대구 경북은 정부 방역 대책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 지역이다. 대구 시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당 대변인이 대구 경북 공세 표현까지 하였는가? 이것은 중국인 입국을 방치한 문재인의 책임을 대구로 돌리려는 우명한 흉대요 계략이 아닌가? 문재인은 기생충팀을 청와대에 불러 오찬을 하며 파한대소하는 불성선한 장면을 연출하고 무한 촬영은 머지않아 정치될 것, 국제사회가 한국의 감염병 차단을 높게 평가한다는 자화자찬 뒤에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단기적 원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문재인이가 중국인 입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중국 폐렴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한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짧은 재임 2년 6개월 동안 대정업자, 경기 활성화, 경제 성장, 전작권 전환 연기 등 한미동맹 강화, 개성무장 폐쇄,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사드 배치 등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쥐고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김무성, 유승민을 포함한 탄핵 세력들이 문재인 종북 세력들과 협잡하여 거짓 신문기사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 헌법재판소에 불법 파면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중국들이 정권을 불법 찬탈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정권을 잡은 후 지금까지 주요 행적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농선언, 남북군사합의서, 평양룬나도 연설을 통하여 김정은에게 적화를 약속하고 항복선언을 하였다. 문재인은 국정원의 대공기능 무력화, 국군 보안 사령부 해체와 간첩이 민간인 직제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군원사 창설, 20기계화사단 해체, 26기계화사단 해체, 30기계화사단 2020년 해체, 휴전선 동부전선 핵심 전력인 이사단 해체, 북한군 남침을 막는 대전차 방어벽 철거, GP 철수 및 폭파, 한강하고 북한군과 공동조사 및 해도 북한군에게 전달, 강화도 북단의 대한민국 영토인 한박도 북한군이 점령 등 국가안보와 국방을 거의 허물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근본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혹이 큰 탈원전 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해안과 지도력으로 이뤄낸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유지 관리 기술은 탈원전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퇴출되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중국 등으로 이적함으로써 어렵게 개발한 고부가치 기술들이 중국 등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도 최저임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조국 비리,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신라젠 대형 금융비리, 권력과 의회 독재를 위한 공수처법, 문재인 세력의 대형 비리와 부패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찰의 권력 견제 기능 특성, 외교 참사 및 외교 고립, 한미동맹 파괴 행위 등 문재인 이적 세력의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반민족적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과 운명 공동체인 탄핵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건만 보수파 정당이라는 세력은 이를 그동안 막지 않아왔으며 자유우파 세력을 대변할 정당은 눈을 씻고 둘러보아도 하나도 없다. 오직 있는 것은 태극기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움직이는 위장 보수 세력들과 위장 태극기 세력, 위장 보수 세력, 위장 보수 정당뿐이며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색상을 홍등가나 유흥가에 대표되는 색상으로 하면서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는 형상을 당의 마크로 한 정당은 이제 대놓고 허밍하고 하였다. 이 나라를 망친 탄핵 세력들과 기회주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개헌으로 친중 내각제와 친중 종북 연방제를 최종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자유 보수파 국민을 기만하는 역할만을 할 것이다. 3.1절 100일 기념인 오늘 2020년 3월 1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 문재인이가 국민보다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 북한 김정은을 우선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 중국 패렴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 중국인 입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중국 패렴이 전국의 확산, 사망자 발생 등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에 비굴하게 불종하고 있습니다. 다섯, 중국인 입국자가 약 1만 5천에서 2만 명, 중국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유학한 학생이 약 7만 명,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와 중국 유학생들을 즉각 귀국 조치시켜라. 여섯, 중국 패렴에 관련 방역 대책 전권을 전문가 그룹인 대한의사협회에 위임하라. 일곱, 문재인은 중국으로부터 감염원 차단을 의도적으로 하지 함으로써 중국 패렴 확산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여덟, 만약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대한민국 자유보수파 단체 모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0년 3월 1일 대한민국 자유보수파 단체 연합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탄핵무효 및 법치회복위원 자유시민연합 박성문 의원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101주년 3.1운동 기념일을 맞고 있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은 일제 무당 통치에 대한 저항, 그것으로 의미가 그치지 않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 애국 지사들은 세계 교류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민족 자결주의에서 민족주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민주공화국 개념을 찾아냈고, 그리고 진실과 양심과 정의가 통하는 도의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고귀한 정신적인 유산의 바탕 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있었고, 국계 적화 통일을 위한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와 부국 강경 정책을 통해서 21세기 IT 산업의 첨단을 건넌 OECD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 저희들은 정말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선조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종북 좌파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지난 3년, 대한민국은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일같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상권 분립이 붕괴됐습니다. 양심과 진리, 정의,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언론과 사법기관을 장악한 좌빨 일당은 이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빨 주사파 일부 세력은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권 사업을 중국과 밀접하게 관계하여 거래하면서 대한민국을 친중 반미 국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2016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국회 탄핵 결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빨 세력과 결탁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62명의 새누리당 배신자들, 지금 오히려 보수 통합이라는 위장 간판을 내걸고 4.15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으로 이런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3.1절 101주년을 맞는 저희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보면 바로 이 종북 좌파 정권이 국정 수행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370명이 더 증가를 해서 확진자가 드디어 3,5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며칠 전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JP 모건에서 3월 20일쯤 피크를 맞이하고 10,000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저희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고 의문시했습니다만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 900명, 10,000명 확진 발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우한 폐렴이 확산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초동 대응의 실패, 방역 시스템 구축의 실패가 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원제인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염병 같은 사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우한 폐렴의 확산을 주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조차 오늘 아침 발간된 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비싼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협회가 7차례에 걸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습니다만 이 정부는 그런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4월 초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본 방문에 맞추어서 가기 전에 3월 말 단 하루라도 한국을 방문토록 해서 또 북한 비핵화 평화 쇼를 벌여가지고 4.15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판단,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꼭 성사시켜야겠다는 그러한 간절함, 바로 그 때문에 시진핑을 마치 청나라 황제 모시듯이 섬기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근본적인 대책을 고의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3,500명의 확진자 중에서 1,200여 명은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환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폐렴이 확산이 되었고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대구와 같은 사태가 내일 당장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뻔뻔스럽게도 오늘 이때까지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한국에 부한 중국인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발병률이 아주 낮다는 막 그러한 어떤 인식 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농우라는 작자가 중국인보다도 한국인이 더 위험하다는 그러한 망발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국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지금과 같은 안이한 판단과 방역 속도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둘째, 대책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계 78개국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무능한 외교를 보이고 있는 강경화 외무장관을 적극 해임함으로써 정부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입국에 관한 특별 관리 대책과 이미 입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실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 시스템에 관한 모든 정권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진 전문가들에게 정권을 위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 공공기관들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에 완벽한 지원 체계를 갖추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길 수 없다면 당장 내려와라! 방 빼라!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제2의 대한독립선언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를 문재인은 결코 외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문 전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집회로 보기 때문에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만민공동의 변희재 대표를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워낙 서울시와 문재인의 경찰이 지금 철통같이 지금 통제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도 이제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1시간 정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1절인데요. 3.1절 때 우리 선조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3.1절 만세 태극기 든 게 아닙니다. 그때도 일제경찰들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통제하고 3.1절 집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을 눌러붙여서 감옥 보내고 다 그런 통제와 탄압을 뚫고 집회를 했던 게 3.1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3.1절 집회를 우리가 원래 국본, 그리고 만민공동회 등등 각종 내국단체들이 함께 하기로 일찌감치 우리가 다 예고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한폐렴이 문재인이 은폐하던 것이 결국 더 이상 은폐 못하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한폐렴 터지자마자 문재인과 당원들이 결정했던 것은 멀쩡한 집회를 탄압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마치 집회 때문에 우한폐렴이 터진 것처럼 조작 날조 선동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3.1절 집회도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의학적 보고서는 다 보세요. 어떤 보고서든지 우한폐렴에서 가장 안전한 게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밖에 나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실내를 통제하지 않고 이렇게 집회 바깥에 야외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집회를 다 막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 서울역 일대, 우리 토요일길 집회하는 일대 여기만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를 안 막았을 때, 박원순과 문재인이 여기 안 막았을 때 집회를 통해서 우한폐렴이 번져가는 게 아니라 우한폐렴은 은폐해온 그들의 거짓한 할까봐 시작하자마자 집회부터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드디어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강릉시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저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의사협회, 감염요양학회 위험하다. 이미 중국의 코로나는 후베이성을 넘어갔다. 50% 이상이 후베이성 바깥에서 검진되고 있는데 중국인 통제하면 큰일 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없다고 들려버리더니 지난주에 중국인 유학생 3만 명 들어왔다가 오늘 강릉시에 해가지고 확진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원래 중국인 유학생 들어오는 거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강릉시가 따로 조사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은 중국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표제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확진자가 3,500명 넘어갔죠. 200명, 300명 할 때는 전부 다 한국인끼리 걸렸다 이렇게 덮어씌웠는데 3,500명 되니까 도대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알수 못하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통제불능이라고 나온 거예요. 미국 언론 말대로 아무도 못 컨트롤 내버리고. 근데도 금요일날 문재인은 야당 대표를 다 불러놓고 부른다고 간 것도 없긴데 불러놓고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도 입국 금지한다. 이런 궤변을 늘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입국 금지 및 제한당하는 나라가 78개국 됐어요. 78개국. 문재인이 그만 떠날 때 금지할 때는 50개국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78개국이 한국인들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문재인은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면은 한국인이 입국 금지될까봐 못하겠다.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미국 언론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 오늘 미국에서 한 명 사망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한국 빨리 입국 금지시켜라. 한국 위험하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입국 금지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문재인이 78개국 이제 조만간 100개국 넘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이미 대만, 홍콩엔 입국이 걸렸고 미국, 일본 그렇게 입국이 걸리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사실상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문재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인 거 아닙니까? 도대체 폐렴을 잡을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진핑에 잘 보이고 중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중국의 모든 병을 함께 나눠 당하고 오직 그것만 머리 잡고 있는데 야당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그거부터 해임시켜야 되는데 그 말도 제대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다. 101년 전 3.1절 때 우리 선조들이 시간 남아서 나온 게 아니야. 시간 남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후원금 만들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드디어 미국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야 자유민주주의로 독립을 이룰 수 있구나 그 국제 흐름을 타고 다 나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강력한 자유주의 일서가 아시아 전체를 다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홍콩 자유와 대만 독립정권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찰나에 우한폐렴이 지금 발병되는 지역을 보면은 시진핑과 1대1로 중국몽으로 함께 하겠다고 떠든 나라 중심으로 쫙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 저기 카자흐스탄, 이란, 이탈리아 중국몽을 함께 했던 나라 함께 하자고 떠든 나라 중심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 101년 전 우리 선조들처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에서 이탈한 문재인의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문재인이 3.1절 연설하면서 3.1운동의 정신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그러는데 3.1운동의 정신은 문재인 같은 친중파, 종북파를 척결하는 게 3.1운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북, 종북 정권을 제대로 막지 못한 야당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바로 오늘 3.1절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댁에 계시는 분들, 직장 계시는 분들 이 유튜브 통해서 보실 때 마치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모두 여기가 대한민국 광장, 광화문광장 모여서 문재인 파도 외치겠다는 그 정신을 방 안에서도 유튜브 보면서도 우리 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뭐 구호가 안 되죠? 구호 있지 안 되죠? 예,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유당 호국당 우리 용상동 대표를 모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으로 모이지 마시고요. 떨어주세요. 네, 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나가면서 방송하는 사람은요, 우리 자유보수파가 아닙니다. 저 지금 태극기를 앞에다 뽑았는데, 저자는 지금 현재 국민들과 태극기를 분리시키고 괴리시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프락스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를 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3월 1일 이렇게 서울시장과 대한민국 경찰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핍박하는 이 현장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서 과할 정도로 저희들을 보호해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남대문 경찰서장이 바뀌니까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에도 거의 기붕대가 오듯이 이렇게 과하게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월 26일 세계집 대한의사 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들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를 지금까지 7차례 이상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단체들은 1월 28일부터 29일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을까지를 요구하며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도 부족하나마 서한 전달을 두 차례 하며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월 21일 날 불과 2월 21일 기준으로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훌륭하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에 가서 중국 공학당을 비롯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생쇼를 하시더니 21일 날 그러니까 우한폐렴이 발생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갑자기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주의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묵살하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리진 아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날 뭐가 그렇게 갑자기 급해졌는지 서울 광장을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기준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금요일 2월 21일 금요일 4시 35분에 문자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총무과 팀장에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단체가 어떠한 집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회의 금지 장소의 명확한 장소를 특정하고 집회 규모, 면적, 참여자 연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문 내용에는 그 단체가 주관하는 22일부터 집회 및 향후 집회를 일정을 모두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단체가 광화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집회와 기자회견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저희들의 원체 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명시해서 빨리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괜찮으냐? 자, 그것이 지난주 목요일까지 오지 않아서 제가 목요일날 다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서울시장에 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왔는데 이 자들은 집회와 기자회견의 구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문 회신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 여러분 광화문 광장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모여서 강남역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종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청에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회신을 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란 자들이 집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고발까지 당한 시민들이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넣는다면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기자회견과 소규모 집회를 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이 우한폐렴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있음을 명확히 하시고 주변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언론인 되시고 언론 매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당 옥단 오상종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지금 좀 떨어져서 모이지 마시고요. 좀 상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 꼴 깨지 마시고요. 좀 떨어주실래요? 예, 저기 간격을 이격 간격을 많이 떨어뜨려 주세요. 이게 집회가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린 코리아 조영환 대표를 모시고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한폐렴 없애려면 중국 국경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댐은 다 터져놓고 우리 보고 삽으로 터진 홍수를 막으라고 하는 저 문재인은 대한민국 서울시장이 아니고 중국의 노비예요, 노비. 저 문재인도 중국의 신하예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을 중국의 노비와 중국의 신하로 만드는 저 문재인 박원순을 타도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염병 식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거는 전염병 퍼지지 않아요. 지하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곁에 붙어 있는데 언론과 서울시와 정부에서 지하철이 가장 위험하다고 한 번도 브리핑하지 않아요. 지하철 탈 때 사람들끼리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서로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실제로 문재인과 박원순이가 중국 폐렴을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우익 애국단체 대구 죄 없는 교회 탄압하는데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저자들이 중국을 담아가는 공산당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재인, 박원순 같은 토착 빨갱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광우병 걸려가지고 뇌송송 구멍탕 해가지고 촛불 들고 우파 정권 타도하는 폭동 일어나고 이제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바로 저런 중국 역병을 수입해가지고 국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천지 교회 광주 교인들이 22,880명 거기에 어제까지 아무도 확진자 한 명 없다는데 신천지 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신천지 교회가 대구 오면은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가 대구 오면은 아침에 꺼져주세요. 아침에 바이러스 먹었는 머리 꺼져주세요. 오직 주님만 믿는 사람만. 아침에 그 예수 감기 걸리면 안 돼. 나 신천지 교회 좋아하지 않아. 아침에만 종교가 아니야. 신천지가 중국하고 관련이 있고 문재인하고 가장 친한 종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제 설명을 잘못. 대구에 오면은 신천지 교회가 슈퍼 전파자가 되고 광주 가면은 한 명도 22,880명 중에 한 명도 안 걸린다는 이런 진단이나 보도는 바로 이 정권이 철저하게 종교, 지역 그리고 세력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해서 탄압하는 그러한 정치 편향적 정권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 위험하면은 예배를 절제해야 되고, 우리 집회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지하철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면 우리는 집회를 절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상 훨씬 더 위험한 청와대와 서울시청을 내버려 두고 우익 애국 단체, 우익 애국 지역, 우익 애국 종교만 따라다니면서 탄압하는 건 이제 신천지 떼고 앞으로 교회 탄압할 거예요. 철저하게 촛불 좌익 세력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 무한 폐렴을 판단하면은 진짜 원인은 방치하고 가짜 원인을 척결함으로써 결국은 대한민국이 중국 폐렴 공화국으로 밖에 나가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고 리퍼블릭 오브 코로나가 되어버린다고.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공화국으로 만드는 문재인, 박원순 저자들을 타도하고 저자들을 처단해야만이 이런 질병, 역병,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애국단체들 힘을 합쳐서 문재인, 박원순 몰아내면은 위장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중국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염병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받았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환 오린코리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자유민주 애국연합의 백승모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김상욱 교수님 한 번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승모 대표님 나오시죠. 내가 어제 광화문에서 찍었어. 어저께 광화문에서 찍었다고. 또 한 번 찍자. 오늘이 101년 전 우리 선조들이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운 그날, 그 숭고한 기념일에 우리는 엉뚱하게도 코로나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불러들이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중국의 발상지 그것을 봉쇄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마음대로 몇십만이 비행기 타고 가게 함으로써 병균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 이에 대한 모든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과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뭘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망쳐가고 있는 이 망정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와 같이 나라가 코로나 걸려서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61%가 나와요. 또 조금 더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또 여론조사는 50% 나오고, 문재인가 대통령 될 때 41.8%하고 대통령 됐어요. 41.8% 이상 지지도가 나온다는 거짓말. 더군다나 이와 같이 엄혹한 코로나 환란 사태에서 문재인 지지도가 61% 나온다. 이와 같은 엉터리 조작이 횡행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쏟고 있어요. 야, 그래도 문재인 잘한다. 마스크 준다 거짓말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스크 하나 타려고 농협에 갔더니 없대. 또 자전거 타고 우체국 갔더니 없대. 우리 집만 그렇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다 써갔어.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한 정권 얼마나 더 우리가 허용하고
용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문재인 스스로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야 성명하고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1절 100일째를 기념하고 있는 이 광장에서 그때의 거룩한 뜻을 신성하고 그때 거룩한 뜻을 앞두는 대신 이와 같이 코로나에 대한 것을 절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에 여러분들 절망하시지 말고 그래도 며칠 남지 않은 문정권이 물러나고 나면 우리에게 새봄이 온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 애국연합 백승모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상호 교수님 모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 또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날이 돼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실상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아마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날은 민족의 혼이 총합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소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어섰던 날입니다. 언간 30년 세월이 흘러서 하늘에는 자유의 빛이 쏟고 땅에는 자유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 이승만 박사를 주축으로 해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던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또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박정희 대통령님이 민족 증명을 위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부국이 된 우리나라를 이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00이 아니라 2017년 탄핵에 의해서 이 나라가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탈취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몇 가지 결의문을 가지고 낭송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2017년 4월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했는데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말을 취소하시오. 둘째로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안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시진핑이 국방과 안보를 가지고 있는 주권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망언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1992년 수교를 한 이후 자유대한민국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무수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중국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을 하고 있는 자유기업에 대해서 시진핑은 기업의 자율권과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를 요구한다. 네 번째, 지금 우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처럼
책임 전달을 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 새롭게 온 중국 대사가 2월 5일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어불성설한 말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이 나라는 시진핑이 아니라 등소평과 스탈린에 의해서 분단 국가가 되었고 분단 국가의 원흉은 바로 중국 시진핑이 아니냐. 이 공산국가가 어떻게 자유대한민국 국가와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니 이 말을 취소하고 역시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친중이 아니라 숭중이 아니라 불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신 차리고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자유를 주고 또한 민족의 결기를 이룰 수 있도록 결집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옥토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불안하시고 또 걱정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3.1절 100일 기념을 통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과 문재인 이족 세력들의 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은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은 문재인이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중국인 입국을 전문가 그룹인 대한의사학회나 대한감염의학회에서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왜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재인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저들의 지금 세균전, 중국 폐렴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세균전에서, 세균 화학전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각자는 중국 폐렴 그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 SNS상에 떠돌고 있는 이 서울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올린 그 글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생이 올린 글을 여러분들께 안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 페이스북 또 밴드 등에 올라와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생이 올린 글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자유우파 보수단체 연합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1절을 부르고 그리고 이 만세 칠창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주십시오. 예, 만세 칠창하기 전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유튜버 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버 그 사님들이 약 한 30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구독자를 다 합치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0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구독하신 분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독자가 1000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튜버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자유보수파 단체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합중국 만세!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마카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세력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 테러에 각별히 오늘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단체장이잖아요. 저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의 대표이며 나올 때 우리 전체 카톡에다가 저는 단체 대표 자격으로 거기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참 이걸 진행하시는 전 민정 대표님 참 답답합니다. 항상 이 세상에 남자만 사나요? 여자가 우리나라의 반이잖아요. 근데 모든 집회 연사들을 남자만 세우는 거 됩니까? 남자들이 하는 정치기 때문에 이따위가 된 거예요. 외국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유교 사변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예외 집단들의 그 만행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숨을 희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축으로 한 문재인 일파, 주사파 일파, 이 지금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내판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일당, 여기 세균, 그리고 여러 주위에 국가를 망치고 있는 국회, 모든 이 집단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4월 6일 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총 걸기해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정강훈 목사도 저기에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나라를 애국자들을 다 지금 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쁜 무리들이 지금 문재인과 박원순과 주민과 국회 대표들을 다 물리칩시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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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